네, 이달의 고도물 기능 모바일 쇼핑몰 만들기입니다. 사실 모바일은 이제 뭐 별도의 플랫폼으로 인식이 되지 않고 함께 운영해야 되는 그런 그 대상 중에 하나이죠. 모바일 쇼핑몰 자체를 사실상 제가 클래스를 진행하면서 요 기능을 많이들 원하시는구나 느꼈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모바일 쇼핑몰 자체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것은 바꿔 말하자면 해당하는 기능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모르겠다라는 말로 여러분들의 의견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모바일 샵도 한번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클래스를 많이 운영하다 보니까 PC 디자인하고 동일한데 왜 모바일을 모르실까? 이렇게 생각을 한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모바일 쇼핑몰 자체가 PC의 디자인 설정, 디자인 관리 메뉴와 동일한 기능이다. 이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안내 드렸다시피 상단에 있는 디자인 메뉴는 PC 쇼핑몰 디자인, 상단에 있는 모바일 샵은 모바일 쇼핑몰 디자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더 편리하게 그리고 간단하게 생각이 들면서 접근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왜 모바일 쇼핑몰은 따로 디자인을 해야 하느냐? 한번 안내 드렸다시피 요 가로폭의 사이즈가 그냥 쉽게 설명하자면 고객마다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된 이 주소를 통해서 모바일 화면으로 보여지는 모바일 샵 쇼핑몰이 있다. 그러면 또 이제 이런 질문들도 많이 주세요. 반응형 스킨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스킨 하나를 가지고 그 PC도 쓰고 모바일도 쓸 수 있는 스킨들이 많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도 계신데 사실 반응형 스킨 자체도 물론 좋지만 반응형이라고 해서 모든 화면에 딱딱 이렇게 최적화돼서 노출되지는 않습니다. 뭐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운영자분들의 선택 사항이기는 하지만 모바일 쇼핑몰과 PC 쇼핑몰을 각각 관리해서 보여지는 어떤 그 느낌적인 부분들로 달리할 수가 있죠. 반응형은 당연히 하나를 가지고 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모바일 쇼핑몰과 PC 쇼핑몰 화면 크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성하는 어떤 배너의 느낌이라든지 뭐 순서, 노출하고 싶은 어떤 그런 상품, 뭐 메인 페이지 진열도 이게 분리해서 관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모바일 쇼핑몰 설정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두 가지만 안내 드릴게요. 모바일 샵도 대표 도메인이 필요하죠. 하지만 PC 쇼핑몰 대표 도메인을 구입하시면 이렇게 M 점 뒤에 대표 도메인이 자동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별도 도메인은 따로 구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주소 체계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SNS의 보안 서버 설치는 각각 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안내를 드립니다. 자, 그럼 모바일 쇼핑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상단 모바일 샵 메뉴로 이동해 주세요. 모바일 샵 클릭하면 가장 먼저 설정해야 되는 부분이 사용 여부입니다. 사용 안 함으로 설정하시게 되면 모바일 샵 자체가 접근 자체가 되지 않죠. 그리고 사용 안 함으로 설정하게 되면 모바일에서 PC 화면으로 노출이 됩니다. 이 부분 기억해 주시고요. 주소 체계 보시면 이렇게 M점으로 도메인 확인하실 수 있고요. 홈 화면 아이콘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홈 화면 아이콘은 아까 앞에서도 살짝 보여드렸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고객의 모바일 화면 바탕화면, 홈 바탕화면에 우리 쇼핑몰 바로 가기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릭하면 바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그 앱은 아니지만 홈 화면 아이콘이 설정되면서 이렇게 바로 가기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여기 보여지시는 사이즈에 맞추어서 100 곱하기 100 사이즈에 그다음에 권장 확장자가 있습니다. 여기 PNG, JPG 파일이 아닌 PNG 파일로 예쁘게 만드셔서 찾아보기 하신 다음에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세요. 자, 이때 유의할 사항은 한 가지 고객의 그 핸드폰에 모바일 기기에 네이버 앱이 설치되어 있어야 정상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어, 이게 저희가 이게 앱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홈 바로 가기 아이콘의 기능만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앱을 타고 들어가서 노출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고객의 네이버 앱이 있어야지만이 눌렀을 때 바로 우리 쇼핑몰로 이동한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네,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간단한 설정을 마쳤다면 두 번째는 이제 스킨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PC와 쇼핑몰 각각 수정하는 거기 때문에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스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디자인 메뉴라고 했죠. 모바일 디자인 스킨입니다. 자, PC는 사실 클릭하면 이렇게 스킨 추가하기 버튼이 바로 보여지게 되는데요. 모바일은 왼쪽에 디자인 관리 메뉴에서 디자인 스킨 리스트를 클릭해 주셔야지만이 보시는 것처럼 네, 이렇게 스킨 추가 화면과 해당하는 스킨을 수정할 수 있는 HTML, CSS 스킨 트리 구조가 노출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무료 스킨 추가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추가를 클릭하시면 여러분 이렇게 추가 창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요. 네, 이때 이제 한 가지 봐주셔야 될 부분이 보이시죠? 어드민 우리 관리자 내부에서 이 창이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외부의 링크를 타고 이동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NHN 커머스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관리자의 바로 아이디와 로그인을 해서 관리자에 바로 접속하시면 아마 여기가 로그인으로 보여지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로그인 해야지만 스킨 추가하실 수 있다.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여러 어떤 이 스킨들이 이렇게 제공되고 있는데 저희 그 스킨을 새로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12월 말경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종류의 스킨이 제공될 예정이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모바일 화면 보이시죠? 모바일은 모바일이라고 이렇게 앞에 안내가 되어 있고요. 모바일에만 설치가 가능한 스킨. 이거는 PC 스킨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샘플샷 보기 이렇게 클릭해서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도 한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음에 드는 스킨 있다라고 하시면 추가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총 4개의 언어가 나오게 됩니다. 고도 모른 해외 상점 운영이 가능합니다. 해외 상점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의미는 첫 번째 우선 해외 결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세요. 글로벌 상점 결제가. 두 번째는 해당하는 언어의 상점을 만들 수는 있으나 번역이 되어서 막 노출된다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이 언어가 일부 반영이 된, 해당하는 언어가 일부 반영이 된 스킨을 별도 그 설정해 주시고 일반적인 나머지 상품명이라든지 뭐 노출하고 싶은 컨텐츠는 해당하는 언어로 이렇게 입력해 주셔야지 된다. 그래서 해외몰 상점의 가장 첫 번째는 바로 스킨과 결제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영문몰, 중국어몰, 뭐 일본몰 이런 몰들을 이렇게 각각 이렇게 노출시켜 놓고 클릭하면 이렇게 이동하시는 거 많이 보셨죠? 그래서 도메인이 이렇게 별도로 부여가 되고 결제도 별도 부여가 되고 스킨 자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언어와 함께 더불어서 운영자분들이 그 언어를 입력해 주셔야 된다. 그럼 좋은 점은 뭐냐? 일반적으로 모든 플랫폼이 그렇습니다. 글로벌 상점 자체를 어드민 하나에서 다 관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킨이 가장 먼저 수반이 되어야지만이 해외몰 운영하실 수 있다 설명드리고요. 확인 버튼 클릭하시면 설치 완료되었다 메시지 나오시고 네, 이렇게 화면이 그대로예요. 요거 지우신 다음에 네, 여기에서 새로 고침 한번 해주세요. 자, 그러면 보유 스킨 리스트는 장바구니 개념으로 봐주시면 돼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스킨. 자, 이 스킨이 이렇게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사실 PC 디자인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스킨을 뭔가 이렇게 수정을 하기에 앞서서 요 스킨 하나를 좀 복사해 놓으세요. 그러면 건드리기 이전에, 수정하기 이전에 스킨 하나를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거든요. 복사 버튼 누르시고 스킨 복사하기 하시면 동일한 스킨, 이 시점에 건드리지 않은, 변경하지 않은 동일한 요 그대로의 스킨이 하나 이렇게 복사가 되실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요거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신 다음에 요 스킨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또 어느 일반적인 시점에 돌아가고 싶다, 뭐 초기하고 싶다 이런 말씀 많이 주시거든요, 문의로. 그럴 때에도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복사입니다. 자, 삭제 가능하고요.
다운하게 되면 이 스킨을 구성하고 있는 언어, 이미지 등과 같이 스킨 구성물들이 zip 파일로 다운로드 돼요. 반대로 얘기하자면 업로드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이전시 등에서 스킨을 구매하실 때에 특히 스킨 업로드로도 물론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업로드 기능은 그렇게 사용이 된다. zip 파일로 저장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자, 사용 스킨과 작업 스킨 안내 드릴게요. 지금 스킨을 변경하기에 앞서서 고객이 보는 프론트 화면 보게 되면 볼게요. 잠시만요. 요거 하나를 이렇게 띄워놓겠습니다. 지금 모먼트 스킨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기본 스킨입니다. 고도의 NHN 커머스 고도물의 기본 스킨으로 되어 있는 모먼트 스킨이 보여지실 건데요. 나 이걸로 스킨 수정하고 싶어. 잘 운영하다가 좀 바꿔볼 때가 된 것 같아. 스킨 수정하고 싶어라고 하시면서 계속 스킨을 바꾸시는 거죠. 배너도 바꾸고 여러 가지 어떤 항목들을 바꾸시면 그때 마침 고객이 쇼핑몰을 그 방문해서 구매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 뭔가 계속 바뀌게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되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작업, 그러니까 디자인 수정 작업을 하는 스킨과 고객에게 보여지는 프런트 스킨을 별도 분리해 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여기 보여지시는 이 사용 스킨이 고객이 보는 스킨, 작업 스킨이 어드민에서 수정하는 스킨입니다. 이 두 가지가 라이브와 워크로 아이콘 표시가 되고요. 요게 이렇게 해당하는 스킨에 있다. 이 스킨이 요걸로 적용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나는 요거 추가한 거로 해볼 거야. 선택하시고 사용 중인 스킨, 그러니까 고객이 바라보는 스킨, 작업 스킨으로 바꿀 거야. 내가 작업하는 스킨으로 바꿀 거야.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용 스킨으로 설정 클릭하시면 이렇게 확인이 하나 나오게 되죠. 변경된다. 그리고 작업 스킨도 같이 바꿀 거야. 바꿔보지 않아 볼게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아이콘이 서로 각각의 위치, 각각의 스킨 위치에 이렇게 노출이 됩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보도록 할게요. 스킨이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사실 이거는 예시 사이트의 어떤 배너들, 예시의 느낌으로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우리 로고 아니고 우리 배너 아니죠. 로고와 배너를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배너 관리로 들어가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네, 작업 중인 스킨이 아직도 모먼트로 있어서 여러분들이 프론트하고 지금 여기하고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많이 질문도 주시거든요. 스킨 바꿨는데 바꿀 수가 없어요. 뭐 이런 질문도 많이 주십니다. 그럴 때 제가 가장 먼저 안내드리는 부분이 고객님 운영자분 사용 중인 스킨과 작업 중인 스킨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봐주세요. 이렇게 안내드립니다. 자, 그래서 작업 중인 스킨도 이 스킨으로 바꿀게요.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콘이 이 스킨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이렇게 해서 스킨은 바꿔보았고요. 디자인 설정에 배너 관리, 움직이는 배너 관리 등등등과 같은 요런 그 메뉴들은 이미 스킨을 구성하고 있는 저희 쪽에서 또는 에이전시에서 넣어놓은 요 이미지를 단순 교체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배너 관리, 움직이는 배너 관리는 요 이미지 자체가 우리 쇼핑몰 아니기 때문에 해당하는 사이즈에 맞추어서 포토샵으로 제작하셔서 단순 교체 작업입니다. 보도록 할게요. 먼저 배너 관리 이동해서 네, 배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너는요, 여러분들 이미지와 링크의 결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쇼핑몰에서 이미지를 노출했다는 의미는 고객으로 하여금 클릭을 유도하는 것이고 클릭을 유도해서 결국은 구매라는 꼴에 완주하는 것이 운영자분들의 목표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너의 역할 자체가 배너 이미지가 링크와 이미지의 결합이다. 이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로고 바꿔보도록 할게요. 상단 로고라고 해서 여기 이렇게 배너 그룹명이라고 해서 이 배너의 성격이나 특성을 지정해 놓은 이 배너의 역할을 지정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하는 스킨 이외에 이 로고가 하나 더 있는 스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먼저 이렇게 살펴봐 주시고요. 상단 로고의 수정 화면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순 교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단순 교체에 앞서서 세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배너 링크 주소와 배너 이미지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너 그룹이 있습니다. 이 배너 그룹의 요거에 의해서 우리 아까 리스트에서 확인이 가능했죠. 그래서 배너 그룹에 대해서 조금 이따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배너 그룹에 의해서 이 배너의 노출과 성격이 결정된다. 이렇게만 우선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배너의 성격이 결정된다라는 의미는 로고 전용, 해당하는 이 배너 그룹에 등록된 배너는 로고야라는 의미. 로고의 기능을 충실하고 있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거기에 부합한 게 바로 이 배너 링크 주소예요. 여기 슬래시로 되어 있는데 바로 홈 디렉토리죠. 클릭하면 메인 페이지로 홈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간혹 오타다 생각해서 지우시는 분들도 계세요. 로고의 역할은 반드시 해당하는 페이지에 홈으로 가게끔 메인 페이지로 가게끔 하는 게 바로 로고의 역할이거든요. 어느 페이지에 있어도 그거는 쇼핑몰뿐만 아니라 다른 사이트도 마찬가지죠. 어느 페이지에 있어도 로고만 클릭하면 메인 페이지로 이동한다라는 의미다. 그래서 지우지 마시고요. 이미지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 로고에 마우스를 이렇게 올리면 상단 로고라고 말풍선이 나오게 되죠. 이게 바로 이미지 설명입니다. 이 배너 이미지는 세 가지의 역할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상황에 의해서 이 배너 로고가 쉽게 얘기하자면 액박, X 표시가 나면서 이미지가 노출이 안 되는 경우 그 자리를 대신하는 텍스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그 배너 이미지를 가지고 사용하실지 모르니까 이렇게 상단 로고, 뭐 하단 로고 이런 식으로 임의로 넣어놨거든요. 이거 그대로 사용하지 마시고 수정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수정해 주시면 배너 이미지 설명이 교체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이미지가 로딩이 안 됐을 때 그 자리를 대신하는 텍스트다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더 중요한 내용은 두 번째, 이미지 설명 자체가 키워드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키워드라고 표현하기가 조금 쉽게 설명을 하자면 키워드인데요. 구글이나 네이버에서는 제가 로봇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 로봇들은 이미지를 읽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미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쇼핑몰 그 컨텐츠들이. 요 이미지를 알아보지 못해서 이미지를 대신하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정 검색어, 특정 단어, 노출하고 싶은 어떤 강조하고 싶은 키워드 등을 배너 이미지 설명으로 넣어 놓으시고 요 단어들이 많이 검색되면 검색될수록 쇼핑몰이 노출된다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배너 이미지 설명 같은 경우는 해당하는 그 키워드 값으로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지 마시고 다양하게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 웹 표준에 의해서 웹 표준이라고 해서 그 이미지 자체를 우리가 텍스트화하는 것이 웹 표준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웹 표준은 말 그대로 누구나 어떤 플랫폼에서 또 우리 쇼핑몰을 누구나 어떤 플랫폼에서도 우리 쇼핑몰을 방문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웹 표준이다라고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장애우들을 위해서 시각장애우들과 같은 경우 이미지를 확인 못하니까 그 이미지 대신에 설명해주는 문구다, 텍스트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이미지 설명 자체가 지금 보시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필수값이죠. 요 세 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상위 노출일 뿐만이 아니라 웹 표준에 잘 그 부합된 쇼핑몰이다. 등등등과 같이 그 규격을 잘 지킨 표준 규격을 잘 지킨 성실한 쇼핑몰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배너 이미지 설명의 역할이었습니다. 배너 이미지 설명은 로고뿐만이 아니라 모든 배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쇼핑몰에서 표현되는 모든 이미지에 다 있으니까 반드시 넣어주시면 그 강조하고 싶고 설명이 잘 드러나 있는 단어로 노출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너 이미지를 이제 찾아보도록 할게요. 로고 배너 이미지를 클릭해서 쇼핑몰 로고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또 두 번째 질문이 나 요 스킨 쓰고 싶은데 사이즈는 어떻게 해요? 이거는 여러분 PC 쇼핑몰 디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PC 지금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디자인 메뉴는 PC와 모바일 동일하기 때문에 모든 이 안내사항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통으로 적용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 보여주시면 이 스킨을 구성하고 있던 원래 로고 배너 이미지 사이즈가 나와요. 요거를 보시고 참고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네, 간단하게. 자, 이 상태에서 상단 수정 클릭해 볼게요. 그리고 쇼핑몰에서
반영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자, 이런 식으로 여기 노출되어 있는 모든 배너들을 이렇게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움직이는 배너 관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움직이는 배너 관리 수정 버튼 클릭하십니다.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미리 등록되어 있는 배너 이미지가 이렇게 노출이 되죠. 자, 그런데 움직이는 배너는 사실상 여러분 사이즈가 노출이 되어 있지 않아요. 쭉 내려볼게요. 여기 배너 사이즈가 있긴 한데 100으로 되어 있죠. 이건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동일한 사이즈로 만들어서 넣는 것이 가장 예쁘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배너 이미지 사이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 상태에서 그대로 누르시고 검사 버튼으로 갑니다. 네, 검사 버튼으로 가시게 되면 이렇게 오른쪽에 이렇게 이 스킨과 이 이미지, 이 화면을 구성하고 있는 컴퓨터 언어라고 설명드릴게요. 구성하고 있는 모든 꾸밈 언어, 표현 언어, 동작 언어, 뼈대 언어 등이 여기에 이렇게 노출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이미지 사이즈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마우스 올려도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기 왼쪽에 600 곱하기 625 뭐 이런 식으로 보여지시죠? 또는 여기 요소 옆에 화살표가 하나 있거든요. 이거 클릭하시고 이렇게 마우스 올리셔도 볼게요. 살짝 조금씩 반응이 느려서 네, 이렇게 보시게 되면 네, 사이즈 아실 수 있고요. 또는 이게 어려우시다. 그럼 제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그 우리 이미지 파일 속성값 가시면 사이즈 나오죠. 그렇게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이즈로 만든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생략할게요.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배너 이미지 사이즈가 가로 크기가 100으로 되어 있다.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들. 모바일에서는 배너 사이즈가 100으로 처리가 된다. 쉽게 얘기하자면 어떤 모바일 기기에서든지 이 이미지 사이즈가 끝에서 끝을 꽉 채운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늘려볼게요. 이렇게 해도 꽉 채우게 되죠. 네. 이게 바로 배너 이미지 가로 크기 100%입니다. 화면의 브라우저 화면, 모바일 화면 자체, 모바일 브라우저 화면의 끝에서 끝을 꽉 채운다. 100%입니다. 자, 요거는 PC 쇼핑몰도 마찬가지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100으로 맞춰 놓고 찾아보기 버튼 클릭해서 네, 간단하게 이렇게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3개가 싫다. 움직이는 배너 이미지 자체 3개 개수보다 2개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마지막은 이렇게 넣으시고 클릭하신 다음에 삭제하시면 되고요. 또는 반대로 추가하고 싶다. 추가 버튼 눌러서 개수를 늘리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움직이는 배너 수정 클릭하면 이제 두 배너 이미지가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효과로 하나의 공간에서 노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원래 있던 배너 이미지를 이렇게 여러분들 그 쇼핑몰 콘텐츠에 맞추어서 수정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제부터는 단순하게 교체하는 작업 이외에 그 좀 숨기고 싶은 부분, 그러니까 기능으로 구현이 안 된 부분, 더 쉽게 얘기하자면 HTML, CSS, 쇼핑몰 구성 언어로 모바일 프론트 화면을 조금 바꿔보는 그런 것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찜 리스트, 최근 본 상품, 상품 후기, 상품 문의, 아이고, 잠시만요. 이런 식으로 상단 메뉴가 노출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모바일은 이 왼쪽에 줄 3개, 햄버거 메뉴, 뭐 아이콘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고요. 네, 요거를 클릭하면 요게 바로 이제 모바일의 메뉴이죠. 이거는 공통사항이죠. 이게 뭐 왼쪽에 있던 오른쪽에 있던 요렇게 옆으로 열리게 되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여기에도 뭐 최근 본 상품도 있고 장바구니도 있고 뭐 QA도 있어. 좀 동일하게 노출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스킨마다 물론 표현되는 것들이 노출되는 어떤 그런 구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 더 리빙이라는 스킨을 샘플로 이용해서 하는 것이니까 참고만 해주시고요. 해당하는 요 상단 메뉴를 나는 좀 숨기고 싶다. 사실 이거는 기능으로 구현되는 건 아니거든요. 기능으로 구현된 부분들은 앞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네,
단순한 배너 교체 등등이다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메뉴를 수정하고 싶으시면 요 메뉴가 이렇게 노출되도록 들어있는 요 해당 페이지로 이동해야 됩니다. 쇼핑몰은 여러분들 여러 페이지로 조금 이상하게 나오는데 쇼핑몰은 여러 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메인 페이지가 있죠.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그쵸? 그리고 뭐 카테고리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페이지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페이지 안에서도 영역이 나누어져 있어요. 바로 상단, 본문, 그리고 하단 영역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단, 본문, 하단 영역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가장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단과 하단은 어떤 페이지를 이동하든지 간에 따라다닙니다. 자, 지금 메인 페이지에서 이 상단에 있는 로고와 요 아이콘이 나오죠. 네. 하단에 보게 되면 맨 밑에 이렇게 쇼핑몰 정보가 노출이 되죠.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상단과 하단은 어느 페이지로 이동해도 보인다. 그래서 사실 안 이쁘게 노출이 되는데, 네, 잠시만요. 그래서 사실 요 찜 리스트부터 상품 문의까지가 이게 상단인지 아니면 본문인지 또는 요 정도로 수정하고 싶은데 여기는 그러면 상단인지 아니면 본문인지 이 영역의 그 경계를 사실 앞에서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다른 페이지로 이동을 하면 그 경계가 뚜렷하게 이제 보이시는 거죠. 네. 여기에서는 그 아까 메뉴들이 보여지지 않게 되죠. 네. 그리고 아래도 요만큼. 네. 여기 검정색 바탕 영역만 하단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건 어느 페이지를 이동하던지 간에 따라다니는 페이지가 바로 상단과 하단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세요. 자, 그렇다면 요 부분, 상단이 아닌 부분. 그래서 상단과 하단을 제외한 영역을 본문이라고 표현합니다. 메인 페이지에서. 자, 그래서 우리가 본문 영역을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본문 영역은요, 여러분들, 사실, PC 쇼핑몰은 디자인 영역에서 이렇게 디자인 스킨 레이아웃 설정이라는 그 전체적인 뼈대와 해당하는 화면을 볼 수 있는 메인 페이지만 의미하는 스킨 레이아웃 설정이 메뉴가 별도로 있어요.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상단과 본문과 영역이 확인이 되죠. 그런데 모바일은 레이아웃 설정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레이아웃을 사실 좀 찾아 들어가셔도 되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왼쪽에 디자인 스킨 리스트 클릭하시면 트리 구조가 나오죠. 여기에서 메인을 찾아주세요. 자, 그럼 메인 본문이 나오게 되고 클릭하시게 되면 우리 PC 쇼핑몰에서 봤던 동일한 화면 구조가 이렇게 노출이 됩니다. 모바일은 간단하죠. 상단과 하단이 있고 중앙에 계속 돌아가는 본문 영역이 있다. 자, 레이아웃 설정. 이 단어 자체는 메인 페이지를 의미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세요. 자, 앞에서 이미 한번 우리가 확인했죠. 요 영역은, 네, 요 메뉴 영역은, 네, 상단이 아니라 본문으로 확인했죠. 그래서 본문 영역에 편집하기로 이동합니다. 본문 영역 편집하기로 이동하시게 되면 화면 조금 키워볼게요. 여기에 보여지시는 요 캔버스에 하얀 종이에 요런 무수한 그런 태그와 명령어로 인해서 우리 눈에 이제 이렇게 구현이 되는 거죠. 자, 바로 보여지시게 될 거예요. 상단 메뉴하고 찜 리스트, 최근 본 상품, 그리고 뭐 상품 후기 등등과 같은 이런 네, 메뉴들이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디자인 수정을 할 때는 늘 말씀드리지만 사실 어느 정도의 여러분 HTML과 CSS 기본적인 것들은 조금 알아두시는 편이 수정하는 데 용이합니다. 용이하고 사실 좀 알아주셔야지만이 자유롭게 좀 고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일종의 이런 태그들이라고 하는 이런 명령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태그인지를 조금 알아주시면 좋으세요. 쉽게 제가 그냥 간단하게 빨리 말씀을 드리면 이 LI는 목록이에요. 그래서 목록으로 노출되는 태그입니다. 그리고 이 A 태그는 링크예요. 그래서 찜 리스트를 클릭했을 때 이 링크로 이동해라라는 명령어죠.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주셔야지만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민노출시켜야겠다. 그리고 HTML의 태그는 세트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LI로
하는 리스트 목록 태그 뒤에는 /li, 제가 쉽게 이렇게 문을 닫는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짝을 맞추어서 해야지만이, 이건 명령어기 때문에 이유가 없고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런 명령이 들어가야지만이 해당 기능과 해당 태그가 제대로 구현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우리 상단 메뉴 미노출 한번 시켜볼게요. 자, 이때는 제가 주석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할 텐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노출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쪽에 커서를 놓으시고 꺽쇠, 느낌표, 땡땡을 해주시면 요 메뉴를 잠깐 미노출 시키는 겁니다. 자, 동일한 어떤 느낌으로 보여지는 텍스트가 있죠? 여기 위에 상단 메뉴. 이거는 여러분, 이게 상단 메뉴예요. 근데 이 글씨 자체가 그대로 입력이 되면 프런트에 노출이 돼요.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 주석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요 텍스트를 미노출시킨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이건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냐? 운영자분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상단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메인이에요. 이런 식으로 요거 자체가 해당하는 기능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어드민에서만 보여야지 프런트에서는 보여지면 안 되니까 주석으로 막아놨다. 그래서 주석은 이렇게 설명드렸다시피 꺽쇠, 느낌표 땡땡, 그리고 끝나는 지점도 마찬가지로 땡땡, 하이픈이죠. 하이픈 2개, 그리고 이렇게 꺽쇠로 들어가서 요 자체를 미노출시킨다, 막아놓는다. 나중에 또 쓰여질지도 모르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저장 버튼 누르시면 되는데요. 요거 전에 한 가지 이제 또 부가적으로 나는 그러면 이거를 좀 바꿔보고 싶은데 사용하긴 사용할 건데 바꿔보고 싶어 라고 하신다면 당연히 주석은 풀어놓으셔야죠. 자, 그리고 여기 찜리스트, 최근 본 상품, 상품 후기, 상품 문의 이 텍스트 자체가 그대로 노출되니까 요거를 바꿔주시면 돼요. 뭐 배송 조회, 자, 또는 뭐 고객 문의, 아니면 별도의 어떤 이름을 넣으시고 그 텍스트를 클릭했을 때 이동하는 주소 자체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외부도 가능합니다. 자, 여기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런 거 많이 보실 거예요. 슬래시 땡땡. 이거는 우리 쇼핑몰 거야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쇼핑몰 내부. 그래서 뭐 쇼핑몰 총 주소를 다 쇼핑몰에서 그 이동하고 싶은 주소를 다 여기다 넣으셔도 관계는 없지만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이렇게. 네. 땡땡 슬래시는 쇼핑몰 도메인이 축약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땡땡땡.com 그 뒤에 이 주소가 이어진다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 메뉴도 미노출 말고 여기 이름 바꾸고 여기 이름 바꾸고 이걸로 볼게요. 여기까지 주소를 입력하시면 돼요. 다만 여러분들 이런 걸 하실 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HTML을 아신다면 A 태그, 링크 거는 태그는 여기 쌍따옴표 안에 주소를 넣어야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아실 수도 있겠지만 모든 게 다 규칙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 동일하게 쌍따옴표 안에 있는 주소구나. 이 안에 넣으셔야 됩니다. 실수로 쌍따옴표를 지우게 되면 쌍따옴표조차도 링크 태그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링크가 걸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본적인 지식이 있다라고 하시면 좀 보실 때도 수월하시죠. 자, 저장 눌러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쇼핑몰 가서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네, 메뉴가 미노출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상단 영역 한번 미노출 시켜봤고요. 자, 이번에는요. 쭉 내려서 밑에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하단 영역. 하단 영역 보시면 여러분 지금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어요. 가운데 정렬이 좀 안 예쁘게 보여지실 수도 있고 왼쪽 정렬 예쁘게 하고 싶다. 요거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에는 여러분들 요 하단 영역의 요 텍스트가 어디에 들어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요걸 수정할 수 있는 페이지를 찾아가야 됩니다. 제가 지금 계속 하단 영역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하단 영역에 있겠죠. 자, 하단 영역으로 한번 이동해 가보도록 할게요. 쭉 마우스 올리시고 여기 바로 하단 영역 있으시죠? 편집하기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쭉 내리시다 보면 여기 상호, 대표자 이름, 주소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이제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이제 한 세트이냐 이렇게 세트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여러분들께 FT
멀티 메뉴 이렇게 돼서 푸터 메뉴다. 이렇게 하단 영역이 여기까지다. 하단 메뉴가 여기까지다라고 안내하고 있죠. 주석으로. 요 정도입니다. 자, 요거죠. 요거예요. 여기 요렇게 있구나. 자, 그렇다면 가운데 정렬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요거 하나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 P라는 태그가 있는데 요거는 단락 태그라고 하거든요. 문장으로 구성.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이 글은 문장으로 구성이 돼. 그런데 거기에 어떤 명령어를 집어넣은 거예요. 어떤 명령어를 집어넣냐면 가운데 정렬해. 폰트는 몇 폰트야. 색상은 하얀색이야. 이런 식으로 명령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 명령어는 여기에서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폰트 사이즈, 가운데 정렬, 색상 이런 것들은 꾸밈의 언어예요. 그래서 CSS라는 파일에 별도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만 우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는 찾았는데 그 꾸밈은 어떻게 찾아? 진행해 볼게요. 자, 이 부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검사 눌러주세요. 검사 누르면 이렇게 검사 페이지, 요소 페이지 이렇게 나오게 되죠. 해당 영역이나 메뉴를 구성하고 있는 컴퓨터 언어 페이지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때 여러분들 화면 조금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다시 화살표를 누르시고 이 영역에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예, 여기서도 보이시죠? PFT 뭐 이런 식으로 보이실 거예요. 바로 이렇게 네모나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이 단락 안에 여러 꾸밈 명령이 들어있다. 그럼 걔는 어떻게 보느냐? 이 상태 그대로 오른쪽 이렇게 가서 얘를 클릭하고 그 단락 그 공간 안에 공간이라고 보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공간을 꾸미는 꾸밈 언어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근데 이 확실하지 않다. 이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어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럴 땐 아무 메뉴 하나나 이렇게 풀어봐 주세요. 그러면 가운데 정렬에서 왼쪽 정렬로 보여주시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뭔가 이렇게 설정하는 것은 미리 보기 화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구나라는 사전 확인 정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때 제가 아까 꾸밈 언어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여주시게 되면 한번 키워볼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볼게요. gd layout.css 파일로 가. 그리고 145번째 줄을 가면 요게 있을 거야. 아까 우리가 깜빡깜빡해서 설정을 바꿔보았듯이 원하는 그런 정렬, 그다음에 폰트, 그다음에 글씨 색상 뭐 이런 것들을 바꾸실 수가 있죠. 사실 가장 쉽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텍스트 얼라이언. 이거는 글자 정렬입니다. 지금 센터로 돼 있어서 가운데 정렬이거든요. 이거를 레프트로 바꿔주고 폰트 사이즈는 12폰트, 뭐 좀 더 키우고 싶다, 작게 하고 싶다. 여기에서 뭐 10이나 15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컬러가 텍스트 컬러 값이에요. 그래서 요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노출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자, 패딩 보도록 할게요. 패딩은 이렇게 마우스 올렸더니 녹색 이 박스가 보여지시게 됐죠? 네. 양쪽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말 그대로 여백입니다. 여백. 지금 여백이 0, 50, 0, 50으로 돼 있어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상, 오른쪽, 하, 왼쪽 시계 방향의 그 여백 크기예요. 0으로 돼 있으면 여백이 없죠. 그래서 지금 녹색이 안 나타나는 거고 50, 오른쪽 50, 0 다시 밑에 왼쪽 50 그렇게 해서 이 여백이 50만큼 이렇게 띄어져 있기 때문에 이 텍스트들은 이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럼 제가 여기서 바꿔볼게요, 여러분. 제가 한 10, 10 이렇게 하면 조금 여백이 이렇게 보여지시죠? 여기에 더 많은 글자를 담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백을 조절하는 겁니다. 여백을 왜 말씀드리냐면 대부분 쇼핑몰에서 여러분들 어떤 컨텐츠와 컨텐츠 사이를 좀 띄워놓고 싶다거나 간격을 벌려놓고 싶다거나 하면 이 패딩이 가장 많이 보여지시게 될 거예요. 아마 정말 많이 보여지는 그런 CSS라고 보시면 돼요. 꾸밈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백을 주는 마진도 있습니다. 마진은 지금 설명을 드리면 좀 깊어지니까 패딩을 가장 많이 수정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려울 것 같지만 이 공간을 좀 늘리고 싶다. 많이 물어보세요. 여기하고 여기 사이 좀 벌리고 싶다. 패딩과 마진으로 아마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때 여기서 미리 이렇게 한번 확인하시고 공간 확인하신 다음에 수정하시면 되세요.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gd layout.css 파일로 이동합니다. 자, 디자인 페이지 수정에서요, 여러분, CSS 파일만 묶어놓은 폴더가 있어요. 두 번째 보이시죠? 클릭할게요. 사실 여기에서부터 이제 그냥 찾으실 수밖에 없어요.
여기 우리가 어떤 그 보도에서 어떤 특정 그 교집합으로 카테고리를 묶어놓긴 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클릭하시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부분들은 좀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GD layout.css는 바로 이렇게 보이시죠? 이거 클릭하고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제가 145번째 줄이라고 말씀드렸죠? 줄 번호는 요거를 의미해요. 1번부터 쭉 나와 있는 145번째 줄로 이동할게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앞에서 봤던 0, 50, 0, 50, 텍스트 얼라이언 센터, 폰트 사이즈, 동일한 항목이 노출됩니다. 동일한 내용이. 다만 한 가지 차이점은 미리 보기 할 때는 밑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데, 그쵸? 검사에서는 CSS는 명령 자체가 가로 나열이에요. 요게 규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뭐 어쩔 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고쳐보도록 할게요. 나는 패딩을 조금 줄 거야. 250으로 하면 안 되고 이렇게 고쳐주시고요. 자, 이때 여러분들 요 CSS도 마찬가지로 명령어기 때문에 하나라도 지워지면은 제대로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패딩은 하고 콜론 땡땡 뭐뭐는 할 때처럼 패딩은 요거야 하고 이 세미콜론이 한번 끊어주는 거. 요거야. 이게 명령이에요. 텍스트 얼라이언은 하고 땡땡하고 센터. 이거를 제가 아까 레프트로 바꾼다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보면 약간 영단어 같은 그런 개념이다라고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레프트. 네. 그리고 세미콜론. 그래서 수정하시다가 얘를 하나 지웠다. 그러면 텍스트 얼라이언 명령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규칙을 이루어 주세요. 자, 폰트 사이즈는 우선 그대로 둘게요. 이렇게 두 개만 바꿔볼게요. 디자인 페이지 저장 누르고 우리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제가 계속 여러분들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미리 보기 모바일 화면을 PC로 지금 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저는 제 핸드폰으로 이걸 봐야지 원래는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클래스 중에는 핸드폰 공유 화면이 안 되니까 제가 요거를 보고 있는 것 뿐이에요. 미리 보기 화면으로. 운영자분들은 수정하시면 핸드폰으로 꼭 봐주세요. 화면 자체가 다르게 표현이 될 수가 있죠. 아무래도 요거는 지금 주소창을 따라서 이렇게 제가 M으로 모바일이 아닌 환경에 그냥 모바일 주소로 들어가는 거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배너도 바꿔보고 페이지 수정하시고 나서는 쇼핑몰 화면 적용해서 여러분들 쇼핑몰 주소로 이동하셔서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제 다시 확인해 보면 자, 보이시나요? 하단 영역이 이렇게 왼쪽 정렬되고 여백이 조금 더 좁아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보니까 사업자 번호하고 통신 판매업 신고가 이렇게 나란히 한 줄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요 스킨을 만드는 사람이 그냥 그렇게 만든 것이라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난 줄바꿈 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줄바꿈 언어 한번 안내 드릴게요. 다시 메인 페이지 갑니다. CSS 트리는 닫으시고요. 메인으로 가셔서 아까 우리 봤던 하단 영역 있죠? 하단 영역 편집하기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마우스 쭉 내릴게요. 자,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요 P라는 단락 그 공간 안에 요 그 단어들이 들어가 있고 문장들이 들어가 있고요. 꾸며주는 것이 바로 CSS 명령어에 의해서 꾸밈을 받는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상호 다음에 네, BR 요거 이렇게 들어가 있죠. BR 주소 다음에 BR. 요것도 명령어예요. 줄바꿈 명령어입니다. 네. 네, 줄바꿈. 그래서 BR 태그라고 불리우는 요 태그가 들어가 있어서 명령어가 들어가 있어서 얘하고 얘가 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원래 브라우저 하면은 가로로만 이렇게 쭉 나열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로로 하려면 줄을 바꿔주든지 아니면 공간을 두 개를 만들어서 위아래로 배치를 하든지 그런 어떤 그 명령어로 적용돼서 우리 화면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건데요. 단순한 줄바꿈은 이렇게 BR입니다. 만약에 얘도 이미지고 얘도 이미지죠. 그러면 BR을 해서 줄바꿈하면 이미지도 줄바꿈이 돼요. 그리고 이 BR은 개수 넣은 만큼 칸이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두 칸 넣으면 약간 두 줄처럼 벌어진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사업자 번호 뒤에 이렇게 네, 이렇게
어디에 넣어야 될까요? 많이들 또 물어보시는데 규칙이 보이시죠? 이 대괄호 닫히는 부분에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좀 보기 편하게 한 줄 이렇게 뛸게요. 규칙적으로. 이 상태에서 저장 클릭하시게 되면 쇼핑몰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사업자 번호와 통신 판매 신고 번호가 줄 바꿈되어서 노출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메인 페이지 진열 보도록 할게요. 보도몰은 베스트 상품, 추천 상품, 인기 상품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노출돼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베스트 상품 한 개만 지금 노출이 돼 있어요. 이 스킨은. 자, 그러면 나는 영역이 하나 더 필요한데 영역도 노출시키고, 그쵸? 그리고 해당 영역에 진열도 하러 갈 수가 있겠죠? 상단 상품 메뉴 클릭해 주시고, 네. 진열 관리에서 메인 페이지 상품 진열로 가주세요. 자, 어제도 안내 드렸다시피, 1번부터 3번까지는 모바일, 그리고 4번부터 6번까지가 이제 PC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분명히 미노출되어 있어서 안 보일 거야 라고 봤는데, 세 개가 다 노출함으로 되어 있어요. 모바일 스킨에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넣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분명히 나 노출함으로 다 되어 있고, 그쵸? 네, 그쵸? 들어가서 봐도 노출함으로 되어 있어요. 분명히 모바일 진열 영역 3개 다 노출함으로 되어 있고 상품 넣는데 안 보인다. 자, 이때 치환 코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메인 페이지 진열 영역 자체가 하나의 공간처럼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뭐 이렇게 꾸밈 언어도 이렇게 막 들어가 있겠죠. 그 영역을 노출시킬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치환 코드인데요. 요 치환 코드가 4, 5, 6번 번호를 기억해 주세요. 요 4, 5, 6번이 우리 모바일샵 디자인 스킨 리스트. 한 번 더 강조해서 말하지만 메인 영역이죠. 본문 메인 영역. 본문 메인 영역으로 가셔서 확인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좀 키울게요. 자, 쭉 보시다 보면 여기 주석으로 처리되어 있는 안내 보이시죠? 메인 상품 노출이 네. 끝에 넘버링 4번. 그러니까 이게 위젯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표현 방식 기능에 의해서 진열 영역이 노출이 되는데 어떤 이 인클루이드 위젯, 디스플레이 위젯이 넘버 4번만 메인 페이지에 이렇게 명령 치환 언어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베스트만 보여주시게 되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아무리 봐도 4번, 5번, 6 이외에 5번, 6번은 없죠. 요거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세요. 자, 그래서 나는 하나 더 노출하고 싶은데 라고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 DIV나 아까 P와 같은 태그가 이제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DIV는 진짜 공간, 말 그대로 레이아웃 공간. 그 레이아웃에 여러분 테두리도 없고 배경 색깔도 없으면 투명이죠. 그 공간 안에 얘를 넣은 겁니다. 네. P는 제가 문단, 단락 언어라고 태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요 규칙만 잘 봐주시면, 어렵지 않게 활용하실 수 있어요. 요걸 그대로 복사하셔서 바로 밑에 넣어볼게요. 밑에 붙여넣기 합니다. 그대로 붙여넣기 하고, 이거는 사실 이렇게 앞으로 붙어 있어도 상관없어요. 이거 그냥 보기 좋게, 확인하기 좋게 넣은 것 뿐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 이제 4번 그대로 2개 이렇게 넣어버리게 되면 베스트 상품 진열 영역이 2개가 노출되는 거예요. 넘버링에 의해서 바뀐다고 말씀드렸죠? 5번으로 바꾸고 상단 디자인 페이지 저장 클릭하시게 되면 우리 쇼핑몰에서 살펴볼게요. 네. 디자인 페이지 수정 디자인 페이지 수정에서 보시게 되면 네, 베스트 상품 아래에 추천 상품이 노출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추천 상품. 전 이거 상품을 제가 동일하게 넣어서 이렇게 보여지는 것뿐입니다. 여기 텍스트 자체가 추천 상품으로 되어 있으면 되세요.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치환 코드는 이런 기능이에요. 앞에서 제가 이미지에서 치환 코드 한번 설명드린다고 기억나시죠? 자, 같은 개념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치환 코드가 앞에서 보는 메인 페이지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물론 치환 코드는 어떤 되게 복잡하고 난해한 글씨인지 문장인지 모르는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지만 고유의 넘버링이 있어요.
끝에 보시면 볼게요. 0313. 요것만 한번 기억해 주세요. 0313. 자, 그래서 가보도록 할게요. 분명히 0313으로 끝나는 이미지가 네,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네, 우리 눈에 그렇게 노출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치환 코드는 이 페이지에 어떤 노출하고 싶은 해당 페이지에 들어와 있어야 노출이 된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메인 영역 진열도 마찬가지로 하나 더 볼게요. 음. 메인 페이지 진열의 치환 코드도 요 코드가 노출하고 싶은 페이지에 노출이 돼야지만이 구현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반대로 얘기하자면 무언가 하나를 더 등록해서 7개가 되는 경우가 있죠. 나 등록했는데 안 보여요. 요 치환 코드가 해당 페이지에 입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인 페이지 상품 진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일반적으로 뭔가 등록했을 때 치환 코드가 생겼다. 그럼 얘는 절대로 혼자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노출하고 싶은 페이지에 네, 입력이 되어야지만이 노출이 된다. 요거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추가하고 싶으시면 추가하셔서 요 코드 해당하는 페이지에 넣어주시면 되고 배너도 마찬가지예요. 이 스킨을 구성하고 있는 총 이 8개의 배너 이외에 예를 들어서 모바일샵으로 가볼게요. 배너 이외에 나는 배너를 더 추가하고 싶어. 그러면 배너 그룹을 하나 만들고 배너 등록을 하면 이제 8개가 될 텐데요. 이 배너 그룹을 제가 한번 빠르게 만들어 볼게요. 배너 그룹 만들 때 일반 배너야 로고야 두 가지밖에 없어요. 로고 전용으로 하면 로고의 기능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냥 일반 배너입니다. 근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아까 배너 관리에서 로고 배너를 삭제해 버렸어요. 그런 경우에는 하나 만들어서 또 넣을 수 있는 활용도 있죠. 배너 그룹명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거는 내부 관리용이니까 아무 이름이나 장명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배너 그룹 등록하면 이렇게 네, 배너 그룹 등록 완료되면서 총 4개였던 배너가 5개. 방금 전에 만들었던 이 배너가 배너 그룹이 생성된 거죠. 배너 그룹을 왜 만드냐? 쉽게 얘기하자면 치환 코드 때문에 그래요. 배너 그룹을 만들면 치환 코드가 생성됩니다. 그래서 배너 그룹을 먼저 만들고 배너 관리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배너 등록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배너 그룹을 선택하라고 나와요. 가장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 클릭하시면 우리가 아까 앞에서 만들었던 배너 그룹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뭔가 등록했을 때 바로 치환 코드가 나오면 그 치환 코드를 노출하고 싶은 페이지에 노출하면 되시지만 디자인 설정의 배너는 순서가 있습니다. 배너 그룹을 먼저 만든다. 그 다음에 이 배너 그룹을 가지고 배너를 등록하는 겁니다. 세트예요. 그래서 배너 등록할 때 너가 지금 등록하는 배너 어떤 그룹에 매칭할 거야, 설정할 거야. 이 얘기는 치안 코드 생성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클릭하시면 바로 밑에 이 치안 코드가 생기게 되고요. 저장하게 되면 리스트에 나오겠죠? 이 치안 코드 복사해서 타이핑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복사 기능이 있습니다. 복사하셔서 원하는 디자인 페이지에 노출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바일 샵은 원래 굉장히 간단한 기능인데 더불어서 디자인 수정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